여러분, 집을 구하실 때 이런 집은 절대 구하지 마세요. 이런 집에서는 항상 금전적인 손실이 많이 생기고 또 가족 중에 환자가 반드시 생기도록 만든다는 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현대 집 중에서 이런 집이 풍수에서 가장 해로운 집입니다. 첫 번째로 습기가 많은 아파트나 건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다면 벽지가 얼마나 우는지, 또 벽지들의 곰팡이나 얼룩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그리고 집에 결로 자국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절대 살면 안 되는 집의 경우는 집의 문을 모두 닫고 5분이나 10분쯤 후에 그 집에서 쾌쾌한 냄새가 나거나 축축하다는 느낌이 드는 집의 경우입니다. 네, 현대 아파트의 경우 습기가 많다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건조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날림으로 빨리 지은 아파트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반 주택도 그러합니다. 이런 집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집이니 절대 들어가 살아서는 안 되는 집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최대한 끝쪽의 집은 피하세요. 여러분, 사실 건물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집들의 경우 풍수적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런 경우라면 정말 실내 풍수에 신경을 많이 쓰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환기가 어려운 답답한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가장 기본은 바람이 잘 통하고 바라보는 시선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실내가 더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실내가 추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일까요? 네, 답은 둘 다 나쁜 아파트입니다. 네, 실내가 춥다는 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자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잘못 지어진 아파트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실내가 덥다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니 이는 풍수적인 요건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둘 중에는 무엇이 더 나쁜 아파트일까요? 네, 실내가 더운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지어진 아파트, 그리 덥지도 않고 바깥에는 시원한 바람이 잘 부는데 이곳으로는 바람이 잘 들어오지 않아 실내가 늘 무더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들은 5, 6월만 되면 에어컨을 벌써 틀어야 하며, 또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에는 실내에 있는 모든 에어컨들을 항상 틀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파트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추운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실내 공사를 통해 얼마든지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여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실내 창문을 모두 열어보시고 그곳으로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오는지 꼭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는 장풍 득수, 즉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흐르는 곳을 좋은 주택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현대 아파트로 비유를 하면 사람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바람이 잘 통해야 한다, 또 시원한 바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 라는 말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단 마음에 들어야 그곳이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모든 것들,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불행을 만들지 않을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느낌을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절대 뭔가 찜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불행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에이, 괜찮겠지, 설마 뭔 일이야 있으려고.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본능이 경고를 해주었다는 것이고, 이를 여러분이 억지로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본능을 무시하지 마세요. 물론 이런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여러분의 번영과 행복, 부귀, 건강, 이 모든 것들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네, 실제로 이것을 무시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분, 우리 풍수는 인간의 모든 성패와 삶은 거주하는 집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집 하나 잘못 얻어서 망해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로, 정말 중요한 길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고층이라서 창을 열어도 길가에 소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나,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층수라면 절대 그 집은 창문을 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거실 창은 물론이고 조그만한 창이라도 열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시끄러울 것이니까요. 물론 거실의 창이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아파트라면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여 이런 집은 모두 실내 창을 꽉꽉 닫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내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되니, 이런 집에서는 항상 실내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으며, 또 이 냄새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옷에 배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여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더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그 옷에서 특유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아파트는 간혹 집에서 고기라도 구워 먹으면 그 냄새를 빼는데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차로 인한 먼지, 길가의 먼지들이 또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저히 창문을 열 수 없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고택들을 찾아보면 어느 집이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어져 있고, 또 이러한 장소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이나 주관한 장소는 가장 안쪽으로 편안한 장소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여 아파트 역시 길가에 세워진 동보다는 안쪽에, 또 가운데 세워진 동이 훨씬 편안하고 안락한 거예요. 네, 아파트를 구하실 때나 구입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것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이런 집은 절대 성공운이 살아날 수가 없고, 또 번영운 역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장풍, 즉 바람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아주 저층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택 문화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없었으며, 또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을 그리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수백의, 아니 수천의 가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삽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파트이죠. 맞습니다. 하여 사생활 노출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낮에는 좀 덜하겠지만 저녁이나 여름이라도 되면 이런 저층 아파트는 편한 복장으로 집안에 있기도 참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길가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풍수에서는 집안 내부가 밖에서 보이는 것을 가장 나쁜 환경이라고 하며, 이것을 위해 거주지에서는 반드시 처마를 내려 이를 막았으며, 또한 담을 쌓아 밖에서 보이는 것을 막았으며, 그리고 내당 앞에는 몇 개의 건물을 두어 이를 철저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네, 현대에 남아있는 고택들이 다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집의 행복운과 번영운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고 하여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일곱 번째로 정원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정원이 없다는 것은 나무 심을 터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네, 우리 풍수에서는 건물이 들어서는 땅만큼의 마당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마당이 넓으며 전망이 좋은 집을 생기가 강한 집, 번영할 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도 빌라와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유공간, 즉 정원의 차이죠. 네, 꼭 정원수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은 아파트는 피하시도록 하세요. 이런 곳은 좁고 답답해서 절대 번영운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